한두 분, 네, 말씀해 주십시오. 한 30초 정도 안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금은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정에 나타나서 제가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 역사 왜곡 문제는 사과는 문제가 아니고 거짓과 진실 문제입니다. 김대중이가 99년 사상 특별법을 마련하기 전에 이미 70년대에 경비원이가 순유삼촌이라는 소설을 쓰고 임원영이가 유책법 신사삼도라는 것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물밑에서 이미 소설적인 작업을 정치화시켰습니다. 이 80년도에 와서 주사파 운동이 벌어지면서 결국 학원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대중사회를 움직인 것은 막 언론계다. 그래서 이 좌파 학생들이 모두 매스미디어 분야에 모두 진출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국사학을 애곡해서 대한민국을 개새끼 나라 만들어야 혁명이 된다 해가지고 대부분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 당시 국사학과를 지망했습니다. 그때 80년도에 멍청한 국사편찬위원장이라는 자가 전두환이하고 특수관계라 해가지고 계속 연임을 했어요. 제5차 국사 교과서 편찬 내용을 보니까 그때 이미 80년대에 결국 조선의용대가 일본과 한국 독립운동을 했더니 조선독립동맹이 한국과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더니 그때 얘기를 써놓고 건국준비회가 아니 건국준비회가 대한민국 초반을 건국 기초를 이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92년도에 교육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졌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부분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이가 6.15 선언하고 그리고 7차 교과서 개판을 하면서 근현대사 과목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고친다고 이주영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했는데 20일 전에 중앙일보에 나온 내용을 보면 피카소가 그린 엉터리 그림을 갖다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 실었다는 거예요. 그걸 손을 들어서 했는데 12명 검증위원 중에 5대 7로 그것을 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팽주만이라는 그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했어요. 피카소가 스페인 내전 당시 아마 인민전선파에 들어가지고 게르니카를 그린 것은 사실성이 있는가 몰라도 6.25 전쟁 때 어떻게 피카소가 한국전에 왔느냐, 사실이 아닌 그림을 어떻게 우리 국사교과서에 실을 수 있냐 말이야. 만약 이것을 실으면 대통령이 됐든 교과서 장관이 됐든 국가보안법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 이원 배용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신문 논설위원 베스타임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제 여러 가지도 보고 책도 보고 저도 나름대로 또 제 관련된 홍보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북한 계획이라는 또 책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주영 의원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국사 시험 폐지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적극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공무원들한테 철저한 그러니까 현대 한국 국가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 시장 원리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되지 않는 공무원은 처음부터 뽑지 않도록 국사관, 역사관, 초등학교 때부터 반복적으로 이건 주입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시험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공무원들 세계에 정말 정체성을 심어주고 국가관을 확립시켜 줄 것인가 대안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시험 출제 문제를 다시 한번 저는요 공무원 시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보는 겁니다. 시험 출제에서 갖고 아까 비판적이나 긍정적이나 하는데 우리 국가가 현대 우리가 주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 관해서는 긍정적 질문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좌파적이고 우리가 비판적인 그 좀 이상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적인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던져서 거기서 곤란해도록 아니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그 출제자 여기 계신 분들이 유도리 있게 잘하시면은 아이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곤란하면 될 거고 아 우리 이거 잘한 것 중에 저 새끼 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곤란하면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한 계획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제가 왜 들고 왔냐면은 제가 요즘 좀 보면서 하도 시끄러워갖고 나라가 이게 1981년도에 재미 우리 한국 정치학 교수 및 학자들이 9명이 평양을 방문해서 그 방문 기획을 9명이 논술식으로 작성해가지고 정부뿐만 아니라 각 공무원들한테 배포된 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그 당시 처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9명의 학자가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80년대 김일성의 김정일 체제 지금의 흘러가고 고려연방제뿐만 아니라 주체 사상 관련돼갖고 그분들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쓴 책이 있더라고요. 9명입니다. 9명. 여기 계신 분들 이 책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에 고향에 갔더니 저희 형님 책꽂이에서 한번 끄집어 봤더니 아주 유익한 책 내용이 너무 81년도에 작성된 거니까 9명의 재미학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학자가 아니고 재미교포학자가 쓴 겁니다. 9명.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하겠어요. 아니, 시간 너무 많이 있어요. 이준 교수님. 두 가지 질문에 제가 그 시험 과목이나 걸 폐지하고 또 그 한국사를 고등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받아 선택 과목으로 받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은 그 지금 있는 상태로 가지고는 이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국가관을 확립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대로 지금은 좀 그렇게 폐지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냥 제가 기억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하나만 첨가하면요. 제가 이 교과서 1호를 고등학교를 보면서 조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요. 예전에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나 뭐 이렇게 교과서를 교수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에 문제됐던 한국 근현대사 그게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일선 고등학교에 배포돼서 문제가 됐던 그 한국 근현대사는 그 교과서를 필자가 한 6명 내지 7명이에요. 그런데 교수하고 고등학교 교사들하고 한 반만씩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한국사 이제 좀 이따가 필수로 지정한다고 이제 하는 거죠. 한국사를 제가 이번에 책을 나온 거 보니까요. 필자들이 대부분이 고등학교 교사들이에요. 어떤 교과서는 6적인데 어떤 교과서는 필자 전원이 고등학교 교사들이고 대학 교수 한 명 없고 교수가 있다 하더라도 한 권 제일 많이 있는 게 2명을 받습니다.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이걸 뭐냐면요. 이 전교조 교사들이 이 책을 쓸 가능성이 큰 거예요. 제가 그 조사는 안 해봤으면 상당히 위험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출판사가 문제입니다. 이 교과서에 내용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날개 줄도 붙이고 사파도 넣고 탐구생활 뭐 이런 것들 집어넣어가지고 교과서를 제작을 하는데 그 출판사 직원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좌파 성향입니다. 그래서 참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당장 고칠 수가. 그래서 제가 당분간 폐지를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하시죠.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 얘기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가는 게 그 중에 한국사 과목의 현대사 문제의 출제 경향이 좀 좌편향됐다 하는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이 나라의 큰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갈 경우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시험 출제 문제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사소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큰 집도 꼭 기둥이나 대들보가 썩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 다른 곳이 썩어도 큰 집이 무너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세력은 바로 그런 점을 잘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눈치 못 챈 곳에 살금살금 들어가서 공작을 해 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저지릅니다. 이 공무원 임용 시험에 있어서 그 한국사 현대사 문제들의 이 출제경의 좌편향성 문제도 그와 같은 성격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뭐 집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야 뭐 별로 신경을 안 쓸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한국사 문제 필수 과목 화인데, 이 필수 과목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좌편향적 사고를 가진 선생님들이면 또 이렇게 한국사 과목을 모든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필수 과목으로 보게 하고 또 기타 다른 시험에서도 필수 과목으로 보게 했는데 출제위원들이 다 좌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면 그게 무슨 일이 되느냐? 죽 서서 개 주는 꼴이 된다. 칼을 만들 때 우리를 지키자고 칼을 만들었는데 그 칼을 들 우리 편 사람은 없고 적군만 많은 것입니다. 그럼 칼을 만들어 놓으면 적군이 먼저 그 칼을 잡고 우리를 찌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을 걱정해서 이주영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사 과목 필수화를 추진하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 그런 듯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까요? 네, 시간이 짤막하게 한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니 식사 장소에 가서 말씀하시죠. 아니, 네. 짤막하게 한 말씀. 저는 올바른 국가 세우기 연구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마스크 빼고 하세요. 아니 지금 말씀이 이게 정보가 좀 나빠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봉사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사도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현재 있는 살아있는 국민을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역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활문화 역사관이 정립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에 맞는 행정 입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현재 알겠습니다. 하나 보고 다 전제로 지금 돼 있는 그런 얘기. 네, 옳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 네, 알겠습니다. 정립을 해서 예.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네. 하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공식 제도라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의 그 지향을 결정하고 말이죠. 또 규율하는 것인데 이게 완전히 반대한민국 세력의 수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정도라면 아주 구조화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참으로 이상한 대응이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비로소 시작돼야 될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정책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네. 이호 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국가의 미래를 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고 역사 앞에 겸허하고 충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또 헌신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공무원 시험 문제 이대로 과연 좋은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그 중차대한 일에 많은 그 나라를 움직이는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쉬움을 함께하면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우리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잘 전파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임팩트 있는 다음 우리 또 행사를 기억하면서 그 못다한 얘기는 은주 식당이라고 국회 앞에 설렁탕을 맛있게 하는 데가 있는데 국회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꼭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못다한 말씀 나누시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조영주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명예회장님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앞에서 열띤 발제와 토론해 주신 분을 위해서 박수를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